프라하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작업의 희생물은 DJ입니다. 연말 회식이 많은 관계로 목 상태가 안 좋네요. DJ는 연방군끼리의 내전을 그린 애니메이션 제타 건담에 등장합니다. 생긴 게 꼭 지온 기차같이 생겼지만 아무로레이 전용기입니다. 제 느낌은 서양에서 말하는 용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번 편에는 파스텔 계열을 이용한 도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킷을 봤더니 이 컬러가 굉장히 사출색이 좋아서 이 색을 한번 다 살려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메뉴를 보니까 정크가 없습니다. 신제품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네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보면서 접합선이 나올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중입니다. 킷 디자인이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접합선 수정할 것이 거의 없더군요. 접합선 디자인을 패널 라인화해서 아주 잘 만들어놔서 수정할 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깨 라인들 같은 게 이제 좌우로 붙기 때문에 접합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어깨 장갑을 위로 덮는 부품들이 있어서 수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뭐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장갑 안쪽에 관절 부분 색상도 괜찮아서 도색 없이 이 색깔을 다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색의 주제는 파스텔 도색입니다. 마감할 때 뿌리는 슈퍼 클리어를 그냥 부품 런너째로 먼저 뿌리고 시작합니다. 런너째로 슈퍼 클리어를 뿌리는 영상은 생략하였습니다. 슈퍼 클리어를 뿌린 런너를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조립을 시작합니다. 마감제를 조립 전에 이제 뿌린 이유는 부품에 파스텔을 칠하는 게 이번 도색의 주제이기 때문에 표면을 거칠거칠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파스텔이 그래야 잘 묻어나기 때문이죠. 네, 디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무광 슈퍼클리어가 뿌려졌기 때문에 색깔이 반사가 없이 차분한 느낌입니다. 조립이 끝났지만 이어서 바로 도색하고 만든 날 도색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파스텔 도색이 그만큼 빠르게 작업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도색 전후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느낌도 조금 가미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먼저 조립이 끝낸 디젤을 패널 라인 악센트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그려줍니다. 시작할 때 라카 마감제인 슈퍼클리어를 뿌린 이유가 이런 에나멜 계통의 패널 라인 악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그리고 삐져나온 부분을 에나멜 신너로 닦아도 마감제가 라카 계통은 이제 벗겨지지 않으니까 슈퍼클리어를 쓴 겁니다. 건조를 하고 에나멜 신너로 닦아냅니다.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에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웨더링 마스터가 컴팩트 형태로 만든 그 파스텔 계열의 재료이기 때문에 파스텔 색상 중에 비슷한 색상을 써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것은 웨더링 마스터 시리즈 2의 가운데 있는 그레이 색상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두운 색상 영역에 이제 엣지를 남겨놓은 느낌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발 부분에 저런 층이 진 부분들은 모듈레이션적인 느낌으로 칠해줘도 효과가 살아납니다. 넓은 의미로 이런 색연필도 파스텔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중이고요.
이런 파스텔 계열 도색의 단점이 이제 입자가 많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또는 뭐 마스크도 끼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체 메인 색상 쪽에 이렇게 그린 계통 색상으로 모듈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스텔 재료를 이용해서 도색하는 것인데, 미술에서는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색상을 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모델에서는 면봉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빛이 닿는 면을 고려해서 이제 밝은색 느낌을 추가하는 게 좋겠죠. 얼룩이 아니라 이제 에어브러쉬를 뿌린 것처럼 내추럴한 느낌을 최대한 만들어 봅니다. 파스텔 도색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에어브러쉬를 뿌린 것과 같이 입자를 곱게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은 이제 입자가 날리기 때문에 이 파스텔을 정착을 좀 잘 시켜줘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밝은 영역의 표현이 끝났으니까 어두운 영역도 표현해 봅니다.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 2에 포함된 그린 컬러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제 색연필 등을 통해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패널 라인도 그려줍니다. 파스텔 계열 도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듯이 프라모델을 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도색 방법은 이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인데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작업은 이제 본인이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칠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옐로우 계통으로 그린빛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보완해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이 파스텔 도색이 아무래도 이제 분말이 날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감제를 쓰지 않으면 만지면 만질수록 도색이 이제 칠한 게 벗겨져 나가겠죠. 정착액을 미술에서 뭐 픽사티브를 뿌리고 뭐 학교에서 뭐 그런 걸 아마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 아까 시작할 때 뿌렸던 슈퍼클리어를 뿌리면 슈퍼클리어가 락하게이기 때문에 파스텔 재료들을 상당히 많이 녹여서 칠한 게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덜 주는 수성 계열인 탑코트를 뿌리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슈퍼클리어 락하게를 썼지만 파스텔 도색을 하면서 이후에는 탑코트를 써야 합니다. 탑코트도 뿌려줄 때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파스텔을 적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도색이 지워지는 느낌이 살짝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험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나멜 신너에 희석시킨 화이트 에나멜을 어두운 영역의 패널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어두운 색으로 표현할 패널 라인들은 또 패널 라인 악센트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이번 파스텔 도색 과정의 대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장 도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슈퍼클리어가 뿌려진 조립된 무장이고요. 지금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 파스텔 계열 재료죠. 가운데에 있는 그레이 색상 이용해서, 또는 없으면 그냥 파스텔의 그레이 색상을 이용해도 되겠죠. 밝은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쓱쓱 문지르면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이런 방식도 이제 양각과 음각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비슷하게 칠해줍니다.
네, 이런 느낌이 됩니다. 빔 라이플은 빨리 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양각들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로 디테일을 올려주는 것이죠. 네, 이 과정이 바로 이번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애니메이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리얼한 밀리터리처럼 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뒷면을 보시면 하이라이팅을 넣어준 것과 안 넣어준 것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스텔 도색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성 계열의 탑코트로 정착을 시켜줍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분할이 안 돼서 표현되지 않았던 색상들을 이제 붓도색으로 마무리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도색하는 게 이제 모델 도색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그와 비슷한 그리고 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어브러쉬가 입자가 고운 도색이라 물론 이제 그 편리함을 따라갈 만한 도구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미술 재료들 활용으로 또 모델 도색의 재미를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된 도구들 정리합니다. 슈퍼클리어로 도색 런너째 도색하고 그다음에 이런 웨더링 재료 파스텔 계열의 이런 도구들로 넓은 면들의 색상을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색연필이나 이런 펜 종류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올려주고요. 패널라인은 에나멜 재료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지금 그린색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단계로 분말 형태의 파스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재가 아니고 중간중간 정착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제 수성 스프레이를 얇게 여러 번 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붓도색으로 최종 마감이 되지요. 네, 이번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질문 주시는 내용이 이제 아크릴 스펀지 도색할 때 물을 얼만큼 섞느냐는 질문이 좀 반복적이라서 그 부분의 영상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올라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라트 채널